네, 이어서 내일장 빨간펜 하승훈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좀 여쭤봐야 될까요? 매매를 잘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넘기고 오셨는지라고 좀 여쭤봐야 될까요? 대응 어떠셨어요? 오늘은요, 정말 큰 기회였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은 기회였다. 그리고 오늘 내일 대응을 잘 하시는 분이 결국 앞으로 일주일 그리고 한 달간의 혹은 6개월간의 수익률이 좌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는 이토마토 온라인 방송에서 코스닥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급락 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외쳤어요. 그 자리가 왜 저점인지, 왜 그 자리가 매수 자리인지 잠시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바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38포인트까지 장중에 저점이 나왔는데요. 일단 오버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점 대비 정확하게 21포인트를 되돌리면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만약에 못 샀다면 내일도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장을 준비하기 위한 점검 포인트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북한발 악재는 매수 기회다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시세 전에 나오는 투매다 이런 시각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 1조 2천억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북한발 악재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오셨는데 그동안 북한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결국에는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는데 사실 오늘 오전장에는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까지 좀 가긴 했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장에 분명히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 시도가 약간 나오다가 깨지면서 9시 한 반경인가요?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 순간에 바로 이제 중요한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를 깨지 말아야 할 자리를 깨면서 오늘 북한발 악재가 또 추가로 나오겠구나. 저는 이렇게 이제 방송을 오전에 온라인 방송에서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내려오면서 직전 저점, 2월의 저점을 깨는 모습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기회인데요. 왜냐하면 시장이 반등을 하기 전에 이중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보면 직전 저점을 깨면서 투매를 받아내고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그 자리가 매수 기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요. 한번 같이 사례를 볼게요. 자, 북한발 악재는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 10월입니다. 북한 핵실험이 있었을 때인데요. 3.5%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간의 상승 추세가 나왔죠. 2009년 5월 달에도 북한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이때 6.3%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6.3% 급락이 나왔다가 바로 거의 한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했고요. 자, 연평도 폭격이 있었죠. 그때 마이너스 2.4%였는데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발 악재는 항상 매수 기회였다라고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가 있었고 오늘도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큰 시세 전에 나오는 투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가 나오기 전에는 항상 투매를 받아내고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데요. 네, 전문가 지금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이어서 좀 점검해 주시네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도가 또 상당히 많았고요.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매물이 무려 5천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요. 2009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대형주만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 안 올라갔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상승한다면 대형주에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죠. 2009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간의 대세 상승량이 나왔는데 대형주에 의한 대세 상승량이었고 그게 꺾였습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올라가면 대형주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중소형주에 의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시세를 한번 뽑아낸 것들은 대시세를 분출한 것은 한동안 오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쳐야 시세가 나옵니다. 근데 중소형주 시세 분출을 안 했거든요. 요번에 시장이 올라간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올라간다. 코스닥이 그게 또 포인트네요. 그렇죠. 코스닥이 올라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온 건 자동차 쪽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빼면 우려할 만한 매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자동차 주 급락 예기가리가 상당히 많은 좀 네. 시장이었는데 좋은 뉴스가 없었습니다. 일단 많이 흘러내린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또 찬스가 왔다 이렇게 좀 하승점과 시각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를 점검하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1조 1,000억 원 이렇게 좀 네. 금액적인 부분을 체크해 오셨거든요. 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번째 포인트 잠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 다 못 드린 것 같아요. 이게 큰 시세전에 나오는 투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 사례를 보시면요. 2011년 3월 달에 장중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장중 급락이 나오고 나서 2011년 3월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1900에서 2200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 반 동안 코스피가 1900에서 22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중바닥을 만드는데 네. 직전 저점을 깨는 급락이 나왔다 올라갔는데요. 그때 투매가 나오고 올라가는데 코스피가 1900에서 2200 올라갈 동안 중형주가 50% 100%씩 올라갔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네. 엄청난 시세가 나왔고요. 자, 2010년 5월 달에도요. 직전 저점을 깨는 투매가 나왔습니다. 꼬리를 만들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시세뿐만 아니라 작은 시세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이토마토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서 이거는 상승을 돌리기 위해서는 직전 저점을 깨서 네. 올라와야 그다음부터 제대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설마 오늘 한 번에 깨겠느냐. 내일 깰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한 번에 깼습니다. 바로 북한발 악재가 오히려 매물을 소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신 분은 꽤는 안타깝지만 시장 상승하기 위한 매물을 소화하는데 북한발 악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장중에 대응 좀 방향을 여러 번 잡아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점 매수다 해도 오늘 이렇게 밀릴 때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은 환경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또 과감한 선택을 그쵸. 하셨던 분들은 내일에 어떤 좀 반응이 나올까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실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요, 모르면 과감한 선택인데 알면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는데요. 바로 오늘 저점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2012년 10월 달에 고점 자리입니다. 신기하죠? 2012년 10월 달에 고점 자리입니다.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면 그 저항은 지지로 역할을 바꾼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는요. 3월 초에 또 저항을 받았던 자리고요. 다시 그 자리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하게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자리고요. 바로 그 자리가 정확히 오늘 볼린저 밴드 하단이었습니다. 20볼린저 하단, 12볼린저 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시세 분석상 사실 펀더멘탈상으로는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펀더멘탈에 따라서 저점이나 고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결국 시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오늘 저점은 정확히 매수 급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또 세 번째로 네. 점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자, 수급입니다. 1조 1,000억입니다. 뭐냐면요. 2013년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매도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피가 아니고요. 약 3달 동안 1조 1,000억을 매도했거든요. 그럼 누가 샀느냐? 재밌는데요. 외국인이 약 7,500억 샀습니다. 그리고 누가 샀느냐? 연기금이 약 3,500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거의 방송 용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똔똔이고요. 거의 제로고 연기금과 외국인만 샀다. 연기금은 어떤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죠. 최소한 연초에 들어간 건 연말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 가져갑니다. 그게 최소한.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냐면요. 장기 투자자, 우량한 투자자가 네. 코스닥의 주식을 쓸어 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유통 물량이 감소하고 조금만 수요가 들어와도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투매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오늘 1,000억 이상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팔았거든요. 네. 뭐냐면요. 상승 돌파하는 과정에서 개인들 투매를 받아내고 메이저가 들어온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오늘 투매하신 분들은 안타까운데 그분들이 상승을 위한 밑거름이 되셨어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코스닥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 놓쳐서는 안 되는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이제 전략에 활용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오늘도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올해 코스닥이요. 550포인트라는 4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 650, 75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시세 분석장 목표치가 되는데요. 650, 750, 850까지 계단식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그 상황에서 반드시 그렇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요, 300%, 500% 가는 주식이 나옵니다. 작년에 그 코스닥이 횡보하는 장 속에서도 150%, 250%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네. 올해 그렇게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그런 큰 주식들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큰 성장성이 있거든요. 큰 성장성, 어떤 희망, 꿈. 옛날 1999년 닷컴 열풍 불 때 실적이 안 나왔어도 어떤 꿈, 미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담보된 섹터고 정부 정책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올해 큰 시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 이쪽에 투자만 좀 잘한다면 조금 더 네. 멀리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신다면 목돈 만들 수 있을 만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어떤 종목 오늘 공략해 볼까요?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네.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2탄이네요. 네. 왜 그러냐면요. 자, 볼게요. 일단 테라젠 이텍스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요. 작년에 유한양행 2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올해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헬로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간 크게 성장하는 지금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요. 큰 그림을 보면 주봉상 엄청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한 초기이기 때문에 네. 이 긴 박스권을 돌파한 초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시장이 횡보만 해줘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주봉상 그렇고 일봉상 보면요. 오늘 정말 절묘하게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무려 11,300원까지 내려갔다가 종가가 변동성 굉장히 있었네요. 그쵸? 네. 시장에 이거는 이제 제가 2시 한 50분경에 캡처를 한 거니까 종가가 네. 약간 다른데요. 네. 시장이 급락하면서 투매가 손절 물량이 나오니까 시장이 급락하니까 일단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물량들이 나왔는데 네. 1,300원 정도를 찍고 바로 정확한 네. 지지선입니다. 여러 가지 지지선이 겹치는 자리인데 그 지지선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거기서 팔지 않았겠죠. 그 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거의 보합으로 끝났어요. 오늘 약보합 수준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지지난주에 제가 추천을 드릴 때 1,700원이었는데 그날 추천드리자마자 다음날 7% 이상 급등을 했는데 그 뒤로 약 2주간 11,000원 부근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네. 뭐냐?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오늘 시장에 투매가 나오면서 가치 투매가 나왔는데요. 누가 샀느냐? 외국인 기관이 한 15만 주가 들어왔어요. 쌍끌 매수 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네. 개인들이 투매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했어요. 상승 이후에 약 2주간의 횡보가 나왔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잡았다. 그래서 이 11,000원 부근은 매수의 11,000원 부근 혹은 그 이하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에서 좀 정확하게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가격 볼까요? 예, 오늘 11,250원인가 끝났죠? 종가네요. 네, 네. 종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 무렵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해가시면요. 예, 괜찮습니다. 정말 좋고요. 네. 중장기 1차 목표가, 중기 1차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고요. 만 원의 박스를 돌파해서 2만 원, 3만 원까지 갈 수 있고 1차 목표가 2만 원이고요. 거의 배로 주셨네요. 그렇죠. 네. 예,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내일 장에 대한 전략 준비까지 세워봤습니다. 글쎄요, 뭐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얘기도 있지만 앞날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단단한 마음으로 내일 장 준비 잘하시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